를 시작해야 하는 예비 고3 입장에서 정리해 보자면 고2 11모를 기준으로 98% 이상이면 의학 계열을, 1등급 이상은 되어야 2등급 이상은 돼야 이런 미응시와 수능 최저 기준 미충족의 경우를 제외한 실질 경쟁률은 중앙대 약학의 경우 최초 경쟁률은 147.3대 1이지만 실질 경쟁률은 3대 1로 드라마틱하게 감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동왕언입니다. 정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된 요즘 수시 합격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예전과 좀 다르다고 느끼는 점이라면 특히 논술 전형 합격 소식이 많다는 거예요. 공부 못한다고 했는데 논술로 건대를 합격하고 또 그 정도 실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연세대를 논술로 합격했다고 하고 그동안 잠잠했던 아이들의 합격 소식은 주로 논술 전형에서 들려왔습니다. 몇 달 전 분당 사는 친구가 모 입시 카페에서 유명해진 논술 강사의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인상 깊었다고 전해준 얘기인데요. 논술 전형 합격자 대부분이 대치, 목동을 비롯한 교육특구에서 나오는데 왜 분당 학부모들은 논술을 망설이는 건지 모르겠다며 모두가 논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사실 논술 전형은 모집 인원이 많지 않은 데다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게 형성되는데 과연 이 강사의 말이 일리가 있는지, 일리가 있다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야 하는지, 지원 기준과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수도권 대학 중심인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은 몇 개 대학을 제외하면 거의 수도권 대학에서 실시됩니다. 내신은 3, 5등급이지만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이 논술 전형에 유리한데요. 그래서인지 특히 교육특구 아이들의 합격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네임밸류로 정리한 자연계 논술 실시대학입니다. 저희 큰아이 입시 때부터 고려대 논술이 폐지돼 지역 내 고대 합격생이 확 줄었었는데요. 2025학년, 즉 올해 입시부터 고려대 논술이 부활해 연세대와 더불어 최상위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가능성이 열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학년도 의치한 약수 논술 실시대학입니다. 대치 수학을 받아 수종생께서 수능 전과 수능 후 실시대학으로 나눠 깔끔하게 정리해 두셨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숙명여대와 아주대는 논술 전형 신설대학입니다. 최상위권 대학 논술의 경우 연과고 학생들로 인해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2023학년도 연세대 입시 결과를 보면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245명 중 연과고 등록자 수가 96명, 일반고는 120명대였다고 합니다. 연가고 합격자가 많긴 하지만 서울대나 카이스트 등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다고 하네요. 연세대에서 연가고 학생이 강세인 것은 맞지만 일반고 학생에게도 기회는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내신의 영향력 있다, 없다. 최근 친한 동생이 논술에도 내신이 들어가서 불리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예전 큰아이 수시 원서를 쓰면서 중앙대 논술 내신 반영 방법에 대해 살펴본 기억이 있어 내신의 논술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말해줬어요. 그 당시에도 거의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2024학년도 중앙대 수시 모집 요강입니다. 중앙대 논술의 반영 비율은 논술 70%, 교과 20%, 비교과 출결이 10%인데요. 출결을 먼저 살펴보면 미인정 결석이 3일 이내면 대부분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 20%의 경우 국영수, 사과의 석차 등급 상위 5개 과목의 환산 점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급별 환산 점수를 보면 중앙대의 경우 전형 최고점이 1000점인데 1등급의 경우 10점 만점을, 2등급의 경우 9.96으로 0.04점이 깎입니다. 3등급의 경우 0.08점, 4등급의 경우 0.12, 5등급의 경우 0.16이 깎입니다. 교과 영역 환산 점수가 국영수, 사과, 상위 5개 과목의 환산 점수 평균 곱하기 20이므로 평균 3등급을 가정하면 0.08 곱하기 20, 1.6. 1000점 만점에서 1.6점이 감점되므로 내신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최근 고려대, 연세대 등 논술 100%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면서 내신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6등급 이내기만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역시 미미하긴 하지만 불이익이 있긴 하니까 내신을 확 놓아버리는 건 안 되겠죠? 한양대는 내신 반영이 아닌 학종 10%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논술 100%에 가깝다고 하네요. 논술 경쟁률은 로또? 서울권 주요대 논술 경쟁률 자료입니다. 수십 대 1은 기본이고 100대 1에 가까운 학과들도 있습니다. 2024 논술 지원자 수 탑 30을 보면 의학계열 논술 경쟁률이 매우 높게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하대 의예의 경우 8명 모집에 5,286명이 지원해 66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눈치 작전이 펼쳐지는 정시 전형과 달리 상향 지원과 소신 지원이 대부분인 논술 전형은 의학 계열을 비롯 컴공, 소프트웨어, 전자전기 등의 인기 학과의 경쟁률이 더욱 높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런 미친 경쟁률이 기본인 논술 전형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 수백 대 1이 넘으면 로또라고 봐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 인원과 미응시 허수 인원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에 주목해야 합니다. 논술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교과나 종합으로는 지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논술 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미응시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미응시하게 되고 반대로 수능을 엄청 잘 봐서 정시로 더 높은 대학으로 지원 가능할 때 미응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미응시와 수능 최저 기준 미충족의 경우를 제외한 실질 경쟁률은 중앙대 약학의 경우 최초 경쟁률은 147.3대 1이지만 실질 경쟁률은 3대 1로 드라마틱하게 감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47대 1이라고 하면 되겠어 하는 느낌이지만 3대 1은 왠지 할만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지만 그만큼 수능 최저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인하대 논술 전형은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전 논술 대학은 좀 더 수능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학생들과 수시 납치를 두려워하는 학생들로 인해 경쟁률이 다소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지원은 어떻게? 지원 시 고려해야 할 점. 상향 지원과 소신 지원 경향이 강한 논술 전형이기에 수시 6장 모두를 우주 상향으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입시 사이클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시 6장, 정시 3장은 정말 한 장 한 장이 몹시 소중합니다. 수시 원서 쓸 게 없다고 마구 지원하기보다는 수능 성적의 좋고 나쁨에 따라 6장을 모두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거듭 고민해서 정해야 합니다. 내 성적을 기준으로 합격 가능성 체크. 전문가들은 보통 고3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확인하고 조금 위의 대학부터 선택하라고 조언하는데요. 고3 구모를 기준으로 수학 1등급의 다른 과목도 골고루 잘해서 의학계열 수능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높으면 의학계열을, 수능 1등급의 미적, 확통, 기하를 모두 잘하면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를 지원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00분이 92% 이상인 경우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와 성균관대에 지원해 볼만하다고 하네요.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예비 고3 입장에서 정리해 보자면 고2 11모를 기준으로 98% 이상이면 의학계열을, 1등급 이상은 되어야 영고, 서성한, 2등급 이상은 돼야 건동홍 라인을 준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대학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 논술 전형 지원 시 대학 선택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본인이 충족 가능한 수능 최저를 설정한 대학에 지원해야 한다는 건데요. 알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춘 적이 없다면 실제 수능에서도 맞출 가능성이 없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한양대 등이 대표적인 수능 최저 기준 미적용 대학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없으면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최초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의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연세대의 경우 수능 전 논술로 경쟁률이 다소 낮게 형성되지만 수능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연가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의예는 논술 전형으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중앙대 의학과 약학의 최저 기준은 4합 5로 매우 높은 편이며 성균관대와 중앙대가 3합 6,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등이 2합 5의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두 개 영역 등급합이 5라고 하면 쉽다고 여겨지실 수도 있는데 수능은 모의고사와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이 많이 출제되고 시험의 긴장감 또한 차원이 달라 지원 대학의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비율이 꽤 됩니다. 논술의 실질 경쟁률이 확 낮게 형성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4합 5, 3합 6, 2합 5 등의 최저 기준을 맞추더라도 그 수능 성적으로 정시 전형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논술 최저 기준 대학보다 훨씬 낮은 라인의 대학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 희망 대학들의 전형 요소를 잘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은 대학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논술 출제 유형 고려. 자연계열 논술 시험 문제 유형입니다. 크게 수리논술과 수리논술 플러스 과학논술로 구분했으나 2025부터 연세대가 과학논술을 폐지함에 따라 일부 의학계열을 제외한 일반 자연계열에서는 서울여대만 과학논술을 실시합니다.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보면 출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중앙대의 경우 수학,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가 모두 포함됩니다. 수시 모집 요강에 명시된 출제 범위와 다르게 실제 출제 단원과 자주 출제되는 과목을 확인하면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칸안의 내용은 실제 출제 단원이며 숫자는 난도, 개수는 출제 비율을 뜻한다고 하니 지원 희망 대학의 출제 범위 확인해 보세요. 사실 수능과 논술의 수학 출제 범위가 달라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논술 전형 준비를 망설이는데요. 확통의 경우 모두 다 출제되지는 않고 자주 출제되는 파트가 있다고 하고 기하의 경우 개념 정도 숙지한 경우도 논술 준비 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과목 공부하기도 벅찬 중상위권 학생들이 논술 준비에 뛰어들기엔 부담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데요. 교과와 종합으로 수시 원서를 쓰기 힘든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논술 전형에 대한 준비 없이 시험장에 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미리 제대로 준비할 수만 있다면 확실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요. 각 대학의 논술 출제 수준과 특징을 체크해보는 것도 대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의 경우 수학, 수원, 수투만 출제하고 일부 학과들의 수능 최저가 3합 5로 높은 편이어서 수능 최저만 넘으면 경쟁자들이 상당히 탈락한다고 합니다. 건국대는 수능 최저가 2합 5이고 논술 출제 수준은 대학의 명성에 비해 상당히 쉬운 편이지만 그만큼 컷이 높게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거의 완벽하게 풀어야 합격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고 하네요. 논술고사 일정 확인. 이외에 논술고사 일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능 전 논술을 실시하는 연세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등을 제외한 많은 대학들이 수능 후 논술을 실시하기 때문에 날짜가 겹치는 대학들이 생깁니다. 혹은 오전, 오후로 같은 날 치러지는 대학의 지원을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이동 시간과 피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의 차이가 있어 응시 여부가 나뉘지 않는 한 가능하면 다른 날짜의 논술 시험에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원은 했으나 준비를 하나도 못했다면 수능 후 바로 치르는 논술 시험보다는 수능 후 단기간 집중해서 준비한 후 1, 2주 후에 치르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합격의 비결이라고 하네요. 준비는 어떻게? 6논술을 지원해도 합격을 장담하기가 어려워 논술은 철저하게 수능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전형입니다. 수능과 같이 준비하면 논술 전형의 최저 기준 충족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정시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술 준비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는 첫 번째 논술 안내서, 두 번째 각 대학의 모의 논술, 마지막 세 번째로 논술 전형의 바이블에 해당하는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를 들 수 있습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논술 가이드북을 제공하는 대학이 많고 책자로 제작해 고등학교에 배포하기도 합니다. 논술 안내서를 제작하지 않는 경우 논술 안내 동영상을 제공하기도 하니 확인해 보세요. 모의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도 많은데요. 오프라인에서 실시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채점 결과뿐만 아니라 일정 지원자 수를 정해 직접 첨삭을 해주기도 합니다. 논술 안내서는 제작하는 대학들만 제공하지만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요. 각 대학의 홈페이지와 대학 어디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논술 문항, 출제 의도, 평가 기준,
제시문 해설, 예시 답안까지 매년 시행한 논술고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논술 준비 자료 중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수능을 공부하는 틈틈이 최소 주 1회 이상 실제 시험처럼 논술 답안을 직접 써보고 첨삭을 받아 다시 릴라이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40년 지기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은 부모의 할 일이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현명한 선택하시길 기원합니다. 중간에 많이 울더라도 끝엔 꼭 웃기. 다음에 또 만나요.